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연속성 있게 매수세 들어와 줬고요. 업종과 종목도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일을 위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 그래도 그나마 양봉을 지켜 다행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네. 지수만 봤을 때는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종목별로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은 또 이제 코스닥 쪽에서 변동성이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유동성 약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는 거는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 좀 더 재밌게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리뷰를 해봤고요. 종목 리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포트를 보니까 이뮨온시아가 어제 수익률 4위였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수익률 1위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리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효자 종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정말 강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차트를 한 번만 보여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이런 상승을 좀 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뮨온시아에 대한 지분 거의 70%가량 유통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유한양행이 최대 주주로 있는 상황인데 보유예수를 3년 동안 걸어놨기 때문에 유통되는 물량이 거의 없는데 이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진다라는 거는 상방으로 아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예정대로 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틀 연속 2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2차 목표가 13,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좀 상방으로 조금 더 룸을 넓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절주답게 시장에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오스코텍도 어제 리뷰를 하기는 했는데 오늘 또 장중에 신고가를 썼어요. 맞습니다. 어제도 한 500원 정도 부족해가지고 목표가는 달성을 못했는데 네. 달성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했는데 바로 달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뮨온시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막 이어지고 있는데 오스코텍은 오히려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최근에 대한 수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오름테라피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장기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스코텍은 저는 이 흐름 그대로라면은 전고점을 노리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앞전에 최고가가 69,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9,000원까지 바로 목표가를 달성하기보다는 3차 목표가는 그 전에 65,000원까지 일단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익절가 라인은 55,000원 제시를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욕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을 위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키워드로 접근을 할까요? 일단 이 내용은 내년까지도 유효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유동성 확대라는 키워드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유동성에 목말라 했었는데 유동성 확대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또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이죠? 결국에는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는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테마 한 번 더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바이오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미국에 대한 스탠스가 이제 돈을 푸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계속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이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조달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또 한번 바이오 사이클이 올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달러를 푼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더 한번 높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내년부터 좀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지금 횡성군민 1인당 월 20만 원 이렇게 기본소득을 이제 지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유동성이 많이 풀릴 거라는 전망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면 결국에는 투자 자산으로 들어갈 자금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 거기에 대장 역할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 유동성에 대한 수혜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오늘 첫 번째 테마로 저희가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슈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장점도 분석을 해볼게요. 네,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 돈이 풀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점차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주식 시장에 돈이 유동성이 빠르게 공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동성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바이오
바이오를 선택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게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을 주도하는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상승 트리거는 바이오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큰 상승룸을 보여주는 건 항상 바이오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룸이 가장 높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시장에서 올릭스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 좀 변동성이 한편으로는 커졌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단점으로는 뭘 체크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방금 정확히 말씀 주신 게 사실 바이오가 다 빠진 건 아니고 거의 뭐 비만 치료제 쪽으로 오늘 세론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군에서도 또 테마가 또 나눠지기 때문에 오늘은 비만 치료제가 약하고 내일은 또 제대열이 약하고 줄기세포가 약하고 이런 식으로 바이오 안에서 순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은 만큼 여기에 대한 좀 테마 장세 속에서도 또 테마 장세를 선택을 하는 게 난이도가 높다라는 게 아직은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잘할 수가 있는 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테마다.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이제 변동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난이도가 높다는 점도 미리 참고해 보시고 리스크 관리는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인가요? 네, 내년까지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 테마가 좀 긴 호흡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로는 비트코인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동성의 끝판왕으로 가상화폐가 많이 꼽히는데 다시 부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좀 갑작스럽게 하락세가 세론이 많이 깊게 만들어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바닥을 다지고 회복하는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관련주들도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암호화폐가 4%가량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9만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3천만 선에서 버티고 있는 비트코인이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또 한번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 자금들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기업들, 이제 관련된 테마 기업들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테마성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반등과 함께 이 테마는 장점을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폐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 해지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 유동성을 많이 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사적인 수혜로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가 좀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부터는 우리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할 거라는 기대감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사이클이 맞물린다라고 하면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 기업들은 좀 더 테마적으로라도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게 좀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 사이클에 맞춰서 같이 한번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 보고 체크해야 할 리스크 요인 뭐가 있을까요? 가장 커다란 단점은 이제 진짜로 직접적인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한테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올라갔다가 테마성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아직까지 유효하지만 우리가 대응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다. 테마성 변동성이 크다는 게 아직까지는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비트코인 상승 대비해서 이거를 커플링 못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테마 다 들었으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내일 어떤 테마로 갈까요? 네, 바이오를 너무 밀어가지고 네. 오늘은 새롭게 또 비트코인에 대한 테마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다들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다 하면은 바로 떠오르실 수 있는 종목인데 여전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력 포인트 들어볼게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멀티플,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주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에 대한 멀티플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거래소 지분에 대한 모멘텀으로 관련주에서 대장 역할하는 게 항상 우리기술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멀티플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열릴 수가 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도 지금 많은 조정을 받다가 단기적인 바닥권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얼마까지 보세요? 지금 현재가로
맥스 트레이드 현재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바닥권에서 지금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가 돌려쓴다. 그러면 12,500원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는 빠르게 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 추세 있다라는 8,000원대로 좀 타이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테마적인 트레이딩 타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뮤논시아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알테오젠에 대한 방향성, 오늘 녹화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녹화 방송 꼭 한 번씩 확인하시고 많은 인사이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